예, 김영배입니다. 장관님,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. 이 지역 상생 구역을 정하거나 할 때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이나 혹은 골목 상권 뭐 등등등 중에 제외되는 데가 있나요? 이거는 전통시장을 이야기합니다. 전통시장만 하니까 골목 상권도 포함된 건가요?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 그리고 가 50% 이상. 그죠? 예, 골목 상권을 예. 포함해서 이제 예, 그 백화점이 있는 경우나 몰 같은 뭐 대형 판매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거는 해당 사항이 예. 없는 예. 것으로 되는 거예요. 그 구역 내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? 구역 이렇게 잘라서 하나요? 지금 뭐 저도 실무를 안 해봐서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아마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는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구역을 들어서 정할 때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 있는 어떤 쇼핑몰의 경우는 몰이 있으면서 오히려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지역은 또 몰이나 백화점이나 이 대형 판매점이 있는 경우에 주변의 상권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이제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이제 양면의 것도 있고 지역의 평가도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래서 이걸 실제 지정하고 운영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상황의 변화 같은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쭤본 거라서요.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예, 그렇습니다. 싶어서요.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유통점포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구역을 선정할 때도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. 예,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말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. 예.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큰 틀에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분리할 수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법을 시행을 할 때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려고. 이제 구역은 두 개로 말씀드린 나누어져 거예요. 있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원 내용에서 아마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이제 문제의식의 초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 가게나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건물주와 실제 영업을 하는 주체들이 누가 어느 만큼 어떻게 기여하느냐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,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무슨 길 요새 뭐 무슨 길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이름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과 거기는 문화기획자와 그 거리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이제 문화현상 혹은 이 영업이 잘 되는 현상 혹은 어떤 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어째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독점하느냐. 그리고 그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가격의 결정도 어째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결정하느냐. 라고 하는 이 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면 상권을 보호할 때 각종의 여러 규제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규제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의 목적은 실제로 이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특정의 가치,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창출해 나가는 데서 여러 주체들이 자신들이 기여한 만큼의 어떤 자신의 보상을 적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, 그걸 자율성에 기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짜자. 이게 이제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오히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업의 본의 이런 걸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계획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규정이 되고,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, 아까 예비구역 설정할 때,
그 예비구역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프로모션의 역할을 이 계획가의 역할 이런 데서도 상당히 자기 코디네이터죠.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로서의 자기 역할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광역시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이제 뭐 센터까지는 뭐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이제 지역 상생 협의체 이런 것들은 이제 시도 단위로 다 두게 돼 있고요.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상가 근처에 뭐 지하철역이 갑자기 생기면 그 일대가 이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익들을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많이 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말 그대로 상생 좀 이렇게 뭐 나누는 또 그다음에 또 자율상권구역 같은 데는 좀 어려운 경우, 어려워진 경우에도 좀 고통도 좀 분담하면서 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나타난 이익을 좀 또 공평하게 나누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지금 이제 요 법 구조는 뭐 그대로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저는 왜냐하면 중기부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특히 자치단체들이 선한 계획과 선한 프로모터 혹은 선한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이 이 지역사회를 운영해 나가고 구성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켜내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법을 좀 시행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예.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지방 이제 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.